회장실 옆 대회의실. 회의 도중 정적을 가르듯 누군가의 숨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임원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한 사람의 몸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며 갑자기 스르르 옆으로 무너졌다. 회의장의 사람들은 너무 놀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회의실 맨 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 여자가 다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녀가 손에 든 어떤 물건이었다. 그것을 본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10초 후 숨이 멎어가던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한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명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모두가 그녀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 마치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그 순간 무엇을 알아채지는 않았을까 하며 더 두려워하는 얼굴들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서 들려온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등을 서늘하게 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이야기 한 잔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추운 겨울,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32살 응급처치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대한금융본사에 교육차 방문했습니다. 28층 회장실 옆 대회의실.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벽 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교육 시작 전 임원회의를 참관하라는 홍보팀 요청 때문이었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윤상무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45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금태 안경이 그의 신중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석에 앉은 정인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8살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감색 넥타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윤상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 회장이 목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회장님. 하선영이 소리쳤어요. 홍보팀 사원인 그녀는 29살의 앳된 얼굴에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파일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창백하게 변해갔어요. 목구멍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더니 이내 거의 멈춰버렸어요. 쿵! 정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쓰러진 회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선영이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했습니다. 5초가 흘렀어요. 10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 5명의 호흡 소리가 제각각 울렸어요. 그런데 정 회장만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아나필락시스? 기도가 부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될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달려가서 정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셔츠 단추를 재빨리 풀었습니다. 목 부위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윤상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응급처치입니다. 지금 회장님 기도가 막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의 목을 만져봤어요. 갑상연골 아래쪽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하임리히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급함 어디 있나요? 저기 벽장에. 하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재빨리 벽장을 열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소독약과 밴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관절 개술에 필요한 도구는 없었어요. 그때 제 시선이 회장 책상 위 명암꽂이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금속 펜이 꽂혀 있었어요. 볼펜이 아니라 만년필이었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금속 재질이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펜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윤상무가 저를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 회장 목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 회장의 갑상연골을 만져서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소독약을 펜 끝에 발랐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재빨리 펜을 목에 찔렀어요. 하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펜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각도를 조절해서 기도까지 관통시켰습니다. 그 순간 쉿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어요. 정 회장의 가슴이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세요, 회장님. 천천히 숨을 쉬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 회장의 얼굴색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상무의 얼굴에는 경악이 스쳐갔습니다. 하선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일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에피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정 회장의 맥박을 재어보니 안정되고 있었어요. 네. 누군가가 대답했지만 아직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 회장을 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복잡한 상황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숨을 구한 것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119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대한금융 건물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여전히 정 회장 옆에서 금속 펜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장갑을 끼며 물었어요. 김태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침착하면서도 빠릿빠릿했습니다.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급성 기도폐쇄였습니다. 응급기관절개를 시행했고 현재 호흡은 안정되고 있어요. 제가 보고하자 김 구조사의 눈이 커졌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응급처치 강사입니다. 김 구조사가 제 손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굉장히 정확한 위치네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응급처치팀이 정 회장을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들건 옆에서 함께 움직였어요. 펜 하나가 그의 생명줄이었거든요. 선생님도 함께 가셔야겠어요. 병원 도착할 때까지 고정 유지가 필요합니다. 김 구조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윤상무가 뒤따라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물론이죠. 응급차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저는 정 회장의 머리 쪽에 앉았고 윤상무는 발치 쪽 의자에 자리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응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저는 김 구조사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성안대학교병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응급처치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안대학교병원.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숨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상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약간 어지러울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성안대학교병원. 5년 전까지 제가 일했던 곳입니다. 흉부외과 레지던트로서 말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의사였던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의사 면허, 경력, 심지어 과거의 인간관계까지도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응급처치 강사 이지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 체크 부탁드려요. 김 구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 회장의 맥박을 재어봤어요. 분당 82회. 안정적이었습니다. 맥박 정상이고 호흡수도 분당 18회로 안정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 구조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응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12층짜리 하얀 건물, 정면에 큰 로고, 주차장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응급실 도착했습니다. 응급차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뛰어나왔어요. 저는 정 회장과 함께 들것에 붙은 채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이곳에서 보낸 치열했던 시간들이 말이에요. 환자 상태 보고해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노세훈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팀장. 38살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5년 전보다 약간 여위었지만 그 특유의 카리스마는 그대로였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8세 남한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급성 기도폐쇄였습니다. 현장에서 응급기관절개술을 시행했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노세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잠시 커지더니 다시 좁혀졌습니다. 혹시 그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정 회장의 상태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절개 위치가 정확하네요. 의료진이세요? 응급처치 강사입니다. 노세훈이 다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지만 그는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그가 제 이름을 천천히 따라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얼굴이 낯익어서요.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착각인가 봅니다. 노세훈이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쨌든 정말 훌륭한 응급처치였어요. 회장님 생명을 구하셨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노세훈이 저를 불렀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떨까요? 응급처치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연락 주시죠. 저는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이지안 응급처치 강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지안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노세훈이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상무가 제 옆을 걸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회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친 과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형태로 말이죠. 노세훈은 저를 알아봤을까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 회장을 살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숨겨온 과거가 들통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니까요. 설령 그 때문에 제가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해도 말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말이에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모니터 경보음, 의료진의 발걸음, 환자들의 신음소리.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 회장이 응급처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목에 꽂힌 펜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손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노세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닥터 노세훈이었어요.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흉부외과 과장 직함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안. 그가 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죄송한데 저를 아시나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세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닥터 이지안. 5년 전 이 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였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응급처치 강사 이지안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부터 보시죠.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정 회장의 상태가 더 중요했거든요. 노세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의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거죠. 상황 설명해 주세요. 68세 남한, 회의 중 갑작스런 알레르기 쇼크 발생했습니다. 기도 폐쇄로 호흡곤란 왔고요. 저는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응급처치는? 기도 절개했습니다. 만년필로요. 위치는 윤상갑상막 바로 아래입니다. 노세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만년필로? 정확한 위치에? 네. 그가 정 회장의 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펜이 꽂힌 부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치는 완벽했어. 그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경계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응급처치 강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었거든요. 선생님,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윤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줄곧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아까부터 두 분이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굳이 모르는 척 하시잖아요.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윤상무의 관찰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노세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건가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럼 묻겠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기관절 개수를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시행할 수 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때 응급처치 교육에 기관절 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진만 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노세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우연히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 책으로 본 걸로 사람 목에 칼을 댈 수 있나요? 그의 추궁이 거세졌어요.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세훈아.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중년 여의사가 다가왔어요. 응급의학과 과장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아, 과장님.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고 환자부터 봐. 수술실 준비됐어. 배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세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회장이 수술실로 이송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펜을 계속 고정해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세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그 사건 이후 어디 있었어요? 무슨 사건 말씀이시죠? 김현우 환자 사건.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어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겠어요? 노세훈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어요. 환자가 죽었을 때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라진 레지던트. 그게 당신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수술실 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응급처치 강사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수술 실력을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노세훈이 한 발 다가섰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보였습니다. 5년 전에도 당신은 완고했어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진실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뭔가요? 제가 환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당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순간 노세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 말이야?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윤상무가 불안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 환자 들어오시죠. 저는 정 회장과 함께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세훈이 뒤따라왔습니다. 펜 제거할게요. 천천히 손 떼세요. 마취가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는 길에 노세훈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나지 않았죠? 당신의 정체를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5년 전 진실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오늘 사람을 살렸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환자를 살리려고 했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왜 김현우는 죽었죠? 노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너무 복잡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노세훈이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과연 제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일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대한금융 사무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정 회장의 응급 상황이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번진 건 제게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응급처치 강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지? 목에 펜을 찌르다니. 정말 위험한 일 아니야? 복도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귀를 찔렀어요. 저는 홍보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윤상무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네, 상무님. 잠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닫자 밖의 소음이 차단됐어요. 앉으세요. 윤상무가 책상 뒤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응급처치 강사라고 하셨는데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죠? 응급 상황이어서. 응급 상황이면 뭘 해도 되나요? 윤상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혹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말이에요.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문제예요. 윤상무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니 다행이지. 만약 잘못됐다면 어쩔 뻔했어요? 회사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윤상무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서예요. 사인해 주세요. 계약 해지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정체불명의 사람과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정체불명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어요. 마치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무님, 저는 회장님을 살렸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너무 의심스럽다고요. 윤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119만 부르죠. 누가 사람 목에 펜을 찌를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사인하세요. 그럼 조용히 정리될 거예요. 만약 거부한다면요?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선영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상무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윤상무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의식을 회복하셨다고요. 지금? 네,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하네요. 윤상무가 저를 쳐다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요. 네. 회장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윤상무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회, 언론, 가족들까지 연락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안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상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어요. 회장님, 안정을 취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정 회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정 회장이 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응급처치를 배웠거든요. 응급처치로 기관절개술을 배우나요? 정 회장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윤상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혹시 의사셨던 적 있나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응급처치 강사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때 노세훈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상태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이분 덕분에 말이죠. 정 회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응급처치였어요. 노세훈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의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정확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요? 노세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해부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선생님, 윤상무가 끼어들었어요. 이분에 대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너무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노세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럼 신원조회를 해보시죠. 신원조회요? 네. 경력이나 학력 같은 거 말이에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필요해요. 노세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정확해야죠. 정 회장이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한 씨, 네, 회장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의사가 아니신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 회장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요. 회장님, 하지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답할 수 없었거든요. 노세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협박이세요? 아니에요.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그의 미소가 차갔어요. 병실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숨겨온 과거와 마침내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말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윤상무가 뒤따라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회장님 반응이요. 분명 뭔가 의심하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 회장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당신 정체를 파악해야겠어요. 윤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대한금융본사는 조용했지만 한 곳만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보보안팀 사무실이었습니다. 팀장 김대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45살의 그는 회사에서 정보 수집의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이지한 응급처치 강사. 그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너무 깔끔해. 검색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5년 전 기록이 없어. 김대철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른 검색을 시작했어요. 의료진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이지한.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성안대학교병원 레지던트 명단이었습니다. 5년 전 자료였어요. 닥터 이지한,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차. 김대철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리고 의료사고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성안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수술 중 사망사고. 담당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지한, 바로 너구나. 다음 날 아침 김대철은 정 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응급처치 강사 이지한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정 회장이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였군. 네, 5년 전까지 성안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럼 왜 숨겼을까? 의료사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자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라졌거든요. 정 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김대철은 곧바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5년 전 사건의 당사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주치의는 노세훈, 현재 성안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과장. 마취의는 오지훈, 사건 후 지방으로 이주. 오지훈을 찾아가 보자. 김대철은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오지훈이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춘천의 한 골목, 조그만 내과의원이 보였어요. 춘천내과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대철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지훈 원장님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진료실 안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지훈이었어요.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대한금융에서 왔습니다. 5년 전 성안대학교병원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오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김대철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지한이라는 레지던트 기억하시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분이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원이 의심스러워서요. 오지훈이 손을 떨었어요. 컵을 잡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뭐라고요? 5년 전 그 사건, 이지한 탓이 아니었어요. 김대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때문이었어요. 오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 전날 술을 마셔서 마취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노세훈이 뭘 했나요? 모든 걸 이지한 탓으로 돌렸어요. 저를 보호하려고요. 김대철이 눈을 크게 뜨더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어요?
안 돼요. 노세훈이 지금 과장이에요. 제가 말하면 증거가 있나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오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수술 전날 녹음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나요? 노세훈이 술 마시고 수술하겠다고 한 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리려다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김대철의 손이 USB를 향해 뻗어졌어요. 주시겠어요? 이지안을 도울 수 있나요? 네,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오지훈이 USB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용기가 없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대철은 USB를 받아들고 춘천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노세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술로는 손이 떨리지 않아. 수술 진행하자.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닥쳐.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 생생한 증거였어요.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철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 회장의 병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특별히 사람들을 호출했거든요. 윤상무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좋아졌어. 정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윤상무, 어제 말한 그 응급처치 강사건은 어떻게 됐나? 아, 그 건이요? 이미 조치했습니다. 윤상무가 득이만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수상한 구석이 많더군요. 과거 이력을 보니 의료사고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요. 그래. 네, 5년 전 환자를 죽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던 거죠.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야? 당연히 고발해야죠. 무면허 의료행위에 신분 위조까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 김인수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셨군요. 김인수 원장이 정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5년 전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의료사고 기억하세요? 의료사고요? 김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흉부외과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레지던트 실수로 환자가 죽은. 아, 그 일이요. 김 원장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젊은 의사가 실수를 했는데 그 의사가 누구였나요? 이지안이라는 레지던트였어요. 지금은 의사 면허가 박탈됐죠. 정 회장이 윤상무를 쳐다봤어요. 들었나? 원장님도 같은 얘기를 하네. 그럼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윤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떨까? 정 회장이 USB를 들어 보였어요. 김 원장과 윤상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요, 그게?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어. 정 회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더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원장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뭔지도 모르는 파일을. 들어봐. 정 회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괜찮아. 이 정도 술로는 손이 떨리지 않아. 노세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수술 취소하시죠. 닥쳐.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 수술 진행하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만약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그럼 이지안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 어차피 레지던트잖아.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의사 면허도 없고 돈도 없는데 누가 믿어주겠어? 대충 조작하면 돼. 윤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5년 전 그날 밤의 실제 대화야. 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노세훈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을 강행했고 환자가 죽자 이지안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증거지. 김 원장이 USB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런 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정 회장이 냉소를 지었어요. 당시 마취이었던 오지훈이 직접 녹음한 거야. 춘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그분이. 원장님, 윤상무가 김 원장을 쳐다봤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오지훈을 직접 불러볼까? 정 회장이 전화를 들었어요. 아니면 언론에 공개해도 되고. 김 원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뭐가 잠깐이야? 그건 김 원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은 뭐야? 노세훈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조용히 덮어달라고. 그래서 덮었다는 거야? 병원 명성 때문에.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명성은 개뿔. 젊은 의사 인생을 망친 주제에. 윤상무가 황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지.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났는걸요? 그래서 더욱 늦기 전에 해야 해. 정 회장이 USB를 다시 뽑았어요. 원장님, 네. 오늘 안으로 이지안의 명예를 회복시키시오. 그리고 노세훈은 즉시 해임하고. 그건 못하겠다면 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겠어. 김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윤상무도 마찬가지야. 정 회장이 윤상무를 쳐다봤어요. 이지안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도 지고. 회장님, 못하겠으면 당신도 회사에서 나가면 돼. 윤상무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진짜 대가를 치를 차례야.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5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봐. 저는 그 시간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는 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요. 오래 기다려온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진실이 빛을 보려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대한금융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정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거든요. 저는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금융 회장 정인호입니다. 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있었던 응급 상황에서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이지안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저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지안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년 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웅성거림이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성안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그 진실이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연필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레지던트였던 이지한 씨는 무고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거든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음주 상태로 수술을 강행한 의사가 있었고 그 책임을 이지한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물론입니다. 정 회장이 USB를 들어 보였어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노세훈의 목소리, 오지훈과의 대화,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까지 생생했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지한 씨는 완전히 무죄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이지한 씨, 나와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한 씨,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환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응급처치 강사로 일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획은 아직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정 회장과 따로 만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다시 의사로 돌아가시겠어요? 글쎄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시간을 가지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5년 전 의료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안대학교병원은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김인수 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노세훈 과장 즉시 해임한다. 원장님, 그게 반박하지 마. 이미 언론에 다 나갔어. 노세훈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의사 면허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상무도 대한금융에서 해임됐어요. 정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억울하게 지낸 사람에게 사과도 안 하는 인간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 며칠 후 저는 성안대학교병원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어요.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의사회관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어요. 5년 전 이지한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사과드립니다. 병원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과문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오지훈도 저를 찾아왔어요. 춘천에서 올라온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아니야. 진작해야 했는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정 회장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결정했어요? 네, 다시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서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받아줄 곳이 있을지.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네. 대한금융 직속 의료원을 새로 만들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어요. 저를 믿어준 정 회장, 용기를 낸 오지훈, 그리고 진실을 찾아낸 김대철까지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선택들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의사 면허 복원 신청서가 들려 있었어요. A사 용지 몇 장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5년간의 긴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떨림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거든요. 이지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어서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됐나요? 네, 이젠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되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 회장이 말했어요. 5년 전 일을 생각해 보니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억울함을 당했기에 지금 더 강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4층 면허관리과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겠죠. 이지안입니다. 신청서 제출하러 왔어요. 접수 창구의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신청 사유가 무엇인가요? 부당한 처분을 받았었는데 최근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아, 그 사건이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법원 판결문도 있고, 네, 접수됐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정 회장이 말했어요. 축하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고마워할 건 저예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사는 자격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 회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한 씨는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5년 동안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그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당하게 살렴.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안대학교병원 앞을 지났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돌렸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안아, 뉴스 봤어. 정말 축하해. 나도 곧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새로운 시작 함께해요. 한 달 후 면허 복원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의사 면허 복원을 승인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5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곧바로 정 회장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회장님, 면허 나왔어요. 축하해요. 그럼 이제 저희 의료원으로 오시겠어요? 네, 기꺼이요. 대한금융의료원은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곧 문을 열 예정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의사로 합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흰 가운을 다시 입었어요. 5년 만에 입는 가운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닥터 이지연. 명찰에 적힌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의료원에는 아직 환자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에 몇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 유명한 분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첫 번째 환자가 말했어요.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목숨 걸고 환자 살린 분이잖아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 이렇게 다시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지안아, 오늘 첫 출근 어땠어? 마이너스 정 회장 마이너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행복했습니다. 다시 환자를 살릴 수 있어서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이지안입니다. 한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선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환자들 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이에요.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찾았듯이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